자, 안녕하십니까. 주말 휴일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아무튼 설 이후에 어쨌든 우리 시장이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고, 자, 미국은 우리 설날 또 연휴 동안에, 그죠? 4일 연속 상승을 하다가, 어제, 그제는 이제 또 급락을 또 나스닥이 또 보여줬죠. 그리고 어제는 이제 또 기술적 반등을 하면서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2월달은 나름 또 이런 주가에 좀 뭐랄까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3월은 이제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으니까, 그죠? 이제 그 금리 인상을 0.25냐 0.50이냐 요게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최근에 미국의 어떤 이런 고용 지표도 좀 보면은 고용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또 약간 0.50에 대한 또 이런 불안감도 좀 있긴 한데, 아무튼 순수적으로 0.25부터 시작을 한다면 순차적으로 저점을 높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자, 죄송합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2월 달은 이제 바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심리가 바닥이 확인이 되었다, 되지 않았다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시장의 또 미국 시장도 이제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만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변동폭이 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바닥을 만들었다고 확인이 되면 시장 내에서 그렇게 된다면 변동폭이 이렇게 크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어쨌든 나스닥이든 다우든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는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시장에 팽배해지면 등락폭이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직까지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그죠,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우리 시장 또 우리가 셀트가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어쨌든 정선이의 회의가, 정례 회의가 또 있죠. 9일날, 그죠? 아무래도 여기에 이번에는 이제 회계 감리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상정이 돼서,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회의를 할 텐데,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 지난주에도 아무튼 이로 인해서 또 찌라시 성격의 내용들이 많이 또 기사화가 되어 나왔으니까 이제 시장에는 그렇게 악재가 작용되는 것 같지는 않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요 하나 수급을 볼 텐데, 어제 제가 이제 수급 보면서 연기금에 대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이 말씀을 좀 드렸고, 또 셀트가 연기금의 지분이 지금 6.3%까지, 그죠? 크게 또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지금 6% 초반 정도 와 있겠죠. 근데 이제 6%를 과연 깰 것인가? 그 부분에서 어쨌든 금요일날 5만 주 이상 매수를 보여줬다는 것은 전체 시장에서도 어쨌든 연기금이 또 매수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 딱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특이한 부분,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불안한 쪽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신용 쪽이에요. 사실은 신용이 감소를 하면 주가에는 긍정적이죠. 그죠? 나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항상 이제 바닥일 경우에는 또 신용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또 주가가 이제 막 올라가면 신용이 또 증가하는 그런 이제 형태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전체 시장에서도 보시면, 잠깐 이거 한번 보고 할게요. 전체 시장에서도 지금 이제 신용이 지금 20조예요. 20조. 자, 요 시장 요거 한번 잠깐 보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 그러니까 신용융자가 지금 전체 시장에서도 지금 크게 급락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급락을. 그러니까 이게 한때 24조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20조 7천억이니까. 그래서 이 신용 부분에 있어서 이 감소라는 것은 첫 번째 두 가지, 주가가 바닥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죠? 그 바닥. 많이 빠졌기. 자,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자, 시장의 바닥이라는 개념도 있고 또 이제,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런 개념이 있기는 해요. 해서, 셀트는 두 가지 정도 제가 좀 보고 싶어요. 이게 셀트의 이제 신용이 지금 크게 감소하고, 이따 보면 알겠지만 크게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바닥 많이 빠져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한데,
또 다른 쪽에 하나도 약간 있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이따가 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은, 자, 미국 시장을 보면, 자, 미국이 이제 요 앞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은 주가가 이제 나스닥이 급락을 했죠. 어쨌든 뭐 22일을 받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고. 근데 이제 어제 금요일 날은 또 나스닥은 좀 상승을 하고, 다우는 오히려 좀 소폭도 하락하는 이런 약보합의 모습으로 끝났는데, 뭐 이거는 사실 장중에 이제 설날 다음부터 이틀 동안에 장중에 이게 나타났었죠. 그죠? 큰 나라 이쪽에 메타가 또 페이스북이 뭐 실적이 안 좋으면서 급락을 장중에 했었고, 시간 외에. 그리고 또 이제 금요일날 우리 장중에는 아마존이 또 실적이 좋으면서, 그죠? 또 시간 외에 급등을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에서 결국 이제 아마존의 실적이 크게 오르면서 좋으면서, 그죠? 주가도 14% 급등을 하고, 또 스냅 주가도 뭐 58%나, 테슬라도 소폭 상승을 했죠. 그죠? 테슬라. 그래서 기술주들이 상승하는 모습. 근데 이제 보편 기술주들이 금리 인상과 상당히 또 미국 그 10년 국채하고 상당히 연동이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금요일날 미국 그 10년 국채 금리가 오히려 상승을 했거든요. 1.918. 그러니까 1.9%를 급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스닥이 좀 오른 부분에서는 결국 이제 실적 부분이 효과가 있었다. 또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뭐 어쨌든 1월달 또 비농업 그 부분의 고용자가 46만 7천 명. 이건 예상치가 한 15만 명. 그러니까 팬데믹과 관련된 오미크론 때문에 좀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이게 급등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10년물 국채도 1.9%로 올라서고, 그죠? 그래서 이제 또 미국 그 이쪽에 그 금융주들이 또 강세를 또 보였거든요. 뭐 JP 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주가, 우리 시장도 최근에 이제 보면은 자동차 잠깐 볼게요. 현대차, 기아차가 좀 힘을 좀 못 쓰는 모습이긴 해요. 그죠? 자, 005380. 자, 현대차가 시장에 비해서 어쨌든 뭐 좀 힘을 좀 못 쓰는 모습. 그죠? 그러니까 기아차도 실적이 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미국에서 아무튼 포드가 9%나 또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자동차 좀 약세를 보이는데 우리 시장도 약간 뭐 그런 영향을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죠? 이번 주에는 그런 좀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미국으로 오면, 어쨌든 미국은 아무튼 2월 달에는 이 나스닥이든 다우든 마찬가지로 바닥을 지금, 그러니까 다우는 이제 응봉이지만 밑에 꼬리를 길게 달았고,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뭐 나름대로 양호한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2월 달은 나스닥도 바닥을 확인한 과정에서, 저점을 만든 과정에서 이제 바닥을 짜나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일 것이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장중에 등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이제 3월달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인상은 이제 기정사실화 됐으니까 인상의 폭 자체가 이제 얼마가 되느냐, 0.25냐 0.50이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시장도 뭐 바닥을 일단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에 좀 등락이 있을 수 있으나 바닥은 보였다는 거. 그렇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정기 주식 부분에서 주식을 뭐 팔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오히려 이제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까. 그런 부분을 좀 보면 된다는 뜻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어쨌든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3일 연속 주가가 어쨌든 뭐 급등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죠? 40포인트 이상씩. 그래서 아무튼 2750을 단숨에 올렸는데, 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주가가 강한 상승에, 그러니까 이제 낙폭 가대 역배열이기 때문에, 역배열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20일 평균선까지는, 근처까지는 주가가 반등을 준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제 코스피 자체도 한 2800대 초반까지는 어쨌든 반등은 나오고 그 위에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 2600대 이 전후 자체가 바닥으로, 그죠? 그렇게 또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우선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안에 내용 우리 셀트 다시 들어오면, 자, 우리 셀트는 조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수급이, 그러니까 셀트는 이제
어쨌든 뭐 그동안에 우리가 보면 호재 부분이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급으로 눌러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급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수급이 해결되는 모습이 올해 들면서는 조금 비치고 있다. 1월달 들면서, 그죠? 그리고 이제 2월달 들면서는 연기금도 조금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이제 좀 바닥을 확인하면서, 그죠? 수급적으로 좀 상승세를 만들려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 신용 부분, 그죠? 신용 부분에 원래 이제 신용이 어쨌든 앞에도 이게 전체 시장에서도 20조면은 이게 20조면은 이제 전체 그러니까 시장에 시장 20조면 엄청나게 준 거거든요. 아마 요즘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담보 대출을 막았을걸요, 그죠? 다 막고 이렇게 좀 뭐 최근에 이제 회계 감리와 관련된 이런 악재성 지라시가 나오다 보니까 뭐 증권사들도 좀 뭐랄까 좀 뭐 이렇게 좀 불안감을 가지고, 그죠? 좀 우선 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일반인들로 하여금 신용 매도를 또 이끌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오늘 이제 셀트는 워낙 또 뭐 차명 성격에 있으니까 오늘 일단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제 생각 부분을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이제 수요일 날, 그죠? 한 달에 2번씩 그 정례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이제 정권선물위원회에서 정례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셀트의 어쨌든 회계 감리와 관련된 부분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고 하니까 갈 것이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저번에도 뭐 19일 날 올라갈 것이다 했는데 올라가지 않았잖아. 근데 그죠? 근데 어쨌든 뭐 3월달까지는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서 이제 하지 않을까 보여지는 기는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워낙 뭐 그동안에 지난년 연말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충격을 또 줬기 때문에 이제 83명도 뭐 거기에 따라서 매도할 사람은 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이제 수급을 한번 보면, 자,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어쨌든 금요일날 부분에 연기금이 52,000주 매수, 그죠? 연기금이 52,000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금융투자라든지 뭐 상호푸드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런 식의 이제 뭐 큰 폭의 매수가 한 번씩 보인다. 이거는 그동안에도 뭐 그렇게 많이 보여줬으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셀트의 가장 뭡니까? 셀트 주가를 하락시켰던 수급의 주체가 연기금이잖아, 그죠? 뭐 어제 나왔던 것처럼 회사에서도 공시를 했던 것처럼 또 국민연금의 뭡니까 보유지분도 지금 6.3%까지 뭐 계속적으로 감소를 했고, 근데 이제 이 매도는 그동안에 뭐 10만 주씩 20만 주씩 매도하는 거는 많이 봤지만 매수를 이렇게 5만 주 매수를 한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이 수급의 매수는 또 국민연금이 그동안에 2년에 걸쳐서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계속 팔아냈는데 어쨌든 설 이후에, 그죠? 설 이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이 계속 주식을 전체 시장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항상 오전에 사다가 오후에 뭐 1,000억씩 1,500억씩 팔았었는데 이번 이제 설 이후에 이틀 동안이나마 어쨌든 매수를 보여줬어요. 거기에 이제 셀트도 매수를 했는데 셀트도 물론 이제 첫날 목요일 날은 그렇게 크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어제 금요일 날은 그저께 금요일 날은, 그죠? 52,000주 이 매수가 좀 크다는, 이 의미를 좀 갖지 않은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분도 좀 6% 초반까지 내려왔으면 뭐 6% 깨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쨌든 이게 주가가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좀 적절하게 활용을 많이 좀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 자, 두 번째 이제 올해를 보면 자, 지금 이제 외국인들은 올해 1월부터 해서, 그죠? 2월 지금 오늘 까지 2월 달에 91만 9천 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죠? 이것도 좀 특이하죠.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해 어쨌든 1월 달에 지금 15만 원을 깨고 14만 원대까지 갔다가 올라왔으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샀다. 그러니까 외국인 중에서도 이제 금원머리 신한창구 쪽하고 JP 모건이었으니까. 그죠? 이제 일부 쇼커브도 약간 있었겠지만, 그 쇼커브가 크게 된 건 아니었죠. 한 2, 30만 주 가지고 왔다 갔다 한 것 같고, 뺐다 넣었다 한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외국계 창구 쪽으로는 아무튼 90만 주 이상의 수급의 변화를 크게 주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의 외국인들은 약간 매도했지만 매도가 큰 건 아니었거든요. 그죠? 우리 기관들이 다 주집한 거지. 근데 이제 기관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지금 120만 주대니까 최고치이긴 하죠. 그죠? 최고치. 129만 주가 최고였는데, 올해 들면서. 아무튼 간에
기관들은 오늘도 159만 주.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뭡니까? 개인들이 1월 달에 한때 62만 주가 최고치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게 이제 1월 14일 날이었죠. 그때 이제 이쪽 그 경향신문 뭐 분식회계 어쨌든 뭐 거래 정지니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개인들이 쫄려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거래 정지라는 것에 또 상장 폐지야 뭐 안 된다 치더라도 거래 정지일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래 정지가 되면 뭐가 개인들한테는 가장 불안하게 다가오냐 하면 거래 정지가 되면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담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뭡니까?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상환을 해야 되는데 거래가 안 되니까 뭐 주식을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팔 수가, 요 신용 시간에 할까요? 이따가 당시에 만들겠지만, 팔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현금을 가서 넣던지 정거사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지금 거래 정지인데 상환하십시오. 돈이 없어. 배째. 그럼 배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게 정거사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다른 쪽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 신용이 아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파는 거예요. 팔아서 이거를 상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개인들이 이제 거래 정지가 되면 가장 불안한 감을 가지고 있는, 그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어쨌든 1월 14일 날 개인들이 아무튼 62만 주 매수해서 그 이후에 이제 쭉 줄고 이제 급기야 최근에 그래서 이제 오히려 개인들이 오래 들면서는 매도로 들어왔었어요. 이게 하나 또 이제 그래서 긍정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셀트라는 주식은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외국인이나 기관들보다는. 그죠? 외국인 기관들은 거의 없고, 그죠? 외국인들은 뭐 외국계도 마찬가지 중장기 하고 이제 이쪽 일부 테마세 가고 하면 뭐 그렇게 아직까지 펀드에 그렇게 담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때 치고. 자, 그리고 이제 뭐 금융투자 시장에 따라서 보험도 많이 좀 팔아냈죠. 보험도 왜? 누구하고 연관이 됩니까? 연기금의 액티브하고 연관이 될 테니까. 투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모펀드 얘들도,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약간 외국계 쪽하고 성격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어차피 이쪽도 공매도, 팀이니까. 사모펀드. 그러니까 연기금은 이제 전체적인 추세적인 부분. 그러니까 연기금이 이제 최고치가 72만 주가 어쨌든 올해 최고치였는데 매도가. 어쨌든 66만 주대로 이제 줄고 있는 모습.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기타 법인은 이제 뭐 자사주. 그죠? 자사주 매수니까 지난해부터 해서 그래서 요 수급을 어쨌든 올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10월 달로 가면 자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왜 자꾸 제가 10월 달 보여주냐면 10월 달부터 주가가 26만 원에서 무너뜨렸으니까 그 무너뜨렸을 때 첫 번째는 뭡니까?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아닌 지금 뭐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들어와도 지금 뭐 1200명 셀트 레키노나보다도 더 투여가 안 됩니다 지금 그죠? 앞으로 모르겠지만은 이제 머커의 공매도 알약으로 가지고 주가를 누가 연기금과 공매도들이 합작으로 그죠? 눌러버린 것이고 그 개인들도 이제 한때 240만 주대에서 지금 쭉 줄고 있는 현재까지 보면 줄고 있는 걸 추세고 기관들은 아직까지 늘고 있어요. 그죠? 줄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쪽에 뭐 금융 투자는 지금 오히려 그때부터 매수고 그럼 결국은 범위는 누굽니까? 연기금이죠. 연기금. 그 밑에서 보험, 투신, 뭐 사모까지 대한민국 기관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좀 줄어드는지 또 외국인이 증가하는지 개인이 매수가 주는지 또 개인들은 매수가 조금 주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개인의 매수가 오히려 외국계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 지금은 개인의 매도가 외국인들이 가져간다는 거고. 그죠? 아직까지 기관들은 그렇게 크게 그죠? 이제 연기금이 이제 앞으로 주는지, 연기금이 준다면은 이제 개인께 연기금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공매도로 오면, 자,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444만 주예요. 28일 기준으로. 그죠? 28, 이날도 이제 공매도가 꽤 좀 많기는 했었죠. 공매도가 12만 주니까. 그죠? 이때 이제, 12만 주. 그리고 업틱률이 요즘은 조금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죠? 이날도 뭐 업틱률 적용이 10만 주였으니까. 근데 이제 공매도가 지금 최근에 요 150만 주, 450만 주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넘으면 한 450만 조금 넘고 또 줄면 450만 주부터 확 줄고. 그래서 공매도 누적은 크게 변화가 없다는 거. 그죠? 그렇다는 것은 늘려나가지. 그러니까 최근에 공매도가 우리가 보면은 뭐 10만 주, 27만 주, 13만 주 막 크게 치고 나오고 있지만 공매도 누적 잔고는 뭐예요? 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중에만 공매도를 쳐서 주가를 못 가게
하락하게 방어만 하는 부분이지, 얘들이 이 공매도 친 거를 앞으로 주가가 많이 빠질 테니까 결국 가지고 나면 돈 벌 것이다, 수익 낼 것이다 아니라는 뜻이에요. 공매도 자체를 활용하는 것은 결국은 주가를 상승을 막기 위한 공매도라는 거지, 다른 주식처럼 추세적으로 공매도를 쳐서 수익을 내겠다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매도 누적 잔고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대차 잔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크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을 많이 빌려다가 놓는 건데, 셀트는 앞으로 나는 공매도를 많이 치지는 않겠다, 칠 필요가 없다, 그런 가지면서 지금 1000만 주 밑으로 내려왔죠. 그 앞에 제가 대차 잔고하고 지금 공매도, 이거는 셀트에 있어서 10년 동안 8년 동안 데이터를 보면 셀트가 한때 뭐 2016년 17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그때도 셀트의 공매도 대차 잔고가 3천만 주 약간 넘을 때도 있었어요. 3천만 주. 근데 지금 1000만 주 밑으로 내려왔죠. 또 공매도 앞에 봤지만 누적 잔고도 1300만 주까지, 최고치에는. 그런데 지금 440만 주니까 크게 줄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큰 추세적인 대세는 바뀌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마지막 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싸움이 올해로 끝날 것이다,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대차 잔고도 어쨌든 996만 주예요. 1000만 주 내려왔죠. 자,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요거예요, 저는. 자, 앞에 제가 전체, 자, 요거 한번 다시 보고 볼게요. 자, 앞에 전체 신용잔고, 이게 한때 25조까지 갔었어요. 그죠? 사실 이제 지금 우리 시장에 지금 고객 혜택금이 75조예요. 75조의 신용이 25조면 사실은 큰 거. 원래 이제 과거에는 고객 혜택금이 뭡니까? 이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죠? 뭐 20 몇 조 상황에서도, 이 정도로 됐었거든요. 지금 고객 혜택금이 75조예요. 그죠? 사실 과거로 따진다면 지금 신용잔고도 한 30조 정도 있어야지 과거하고 비슷한 건데, 요즘은 워낙 지금 뭐 우리 정부 차원도 그렇고 정부사도 그렇고, 그죠? 이 신용에 대한 부분 자체, 또 부동산도 좀 뭐라 그럴까, 많이 급등을 또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민감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옛날에 코스피 뭐 1900대, 그죠? 2000대 이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최근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신용융자가 크게 준다는 것은 주가가 그만큼 바닥이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있겠으나 좀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다시 우리 이제 셀트로 넘어오면, 자, 셀트 지금 신용잔고가 150만 주예요. 158만 주예요. 자, 셀트가 이제 그동안에 뭐 2000, 예를 들어서 뭐 16년도든 17년도든 18년도든 가장 최고치가 230만 주 정도,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죠? 그래서 최저치는 이제 뭐 저번에 이제 그때 나왔을 때 그건 약간 이제 뭐 전체적으로 주가 급락했을 때 부분 한 130만 주까지 가긴 갔었는데, 지금 150만 주라는 것은 셀트의 그동안의 과거의 데이터를 쭉 보면 평균치 부분보다는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평균치로 보면은 한 190에서 한 210 요 사이에서 평균치가 될 거예요. 그죠? 이제 중간에 뭐 130 같은 그런 거는 이제 짧은 순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200 위에서 놀았었으니까, 뭐 220만 주, 뭐 210만 주, 최근에도 200만 주 요 사이에서 놀다가 지금 이제, 근데 지금은 최근에 보면은 어쨌든 줄고 있는데, 이건 이제 지금 보세요. 어제 금요일 날도 보면은 4일 날 29,000주, 41,000주, 3만.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200만 주대에서 지금, 그러니까 200만 주대에서 지금 150만 주대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주가가 바닥일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 그죠? 또 하나는, 셀트의 이제 저는 그 신용은, 물론 개인들도 있지만, 이쪽도 있어요. 그죠? 기관들도 일부 사용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차명계좌가 있잖아. 그죠? 차명계좌가 있기 때문에, 이 차명계좌도 상당히 셀트의 공매도를 많이 해요. 신용을 많이 해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예요. 자, 제가 앞에 이제 말씀드렸죠. 셀트의 신용은 주가가 바닥인 경우에서 지금 신용을 나오고 있다? 차명계좌들이
그렇게 한다? 그거는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좀 겁을 먹고 있다는 부분 자체는 개인들도 그렇고, 지금 예를 들어서 기관들도 그렇고, 또 어쨌든 차명 계좌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이 신용이 준다, 담보가 준다? 그럼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주가가 바닥인 경우가 있고, 또 셀트한테는 하나 다른 거 하고는 다른 게, 다른 종목 같으면 뭐, 삼성전자 같으면 주가가 바닥이다, 이게 확신할 수가 있는데, 셀트는 조금 그게 아닌 게, 얘들의 매도 속에서, 거래 정지가 되면은, 뭡니까? 신용이나 담보로 상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기관들이든, 개인들이든, 또, 차명계좌든, 어쨌든 거래 정지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 정리되면 어쨌든 이거는 상환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야 뭐 셀트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나 현금 없어 배째하면 이거 주식 상환 못해요. 그죠? 여러분들 뭐 혹시 지금 신용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면은 다시 거래 재개되면은 그때가 정상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셀트만 가지고 있지 않고 옆에 삼성전자도 가지고 있고 하이닉스도 같이 그 계좌에 가지고 있으면 신용이 아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무조건 매도를 시켜요. 자동. 시켜서 셀트의 신용 부분을 뭡니까? 그죠? 상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돼요. 내가 뭐 그렇게 매도하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에 걱정을 하는 물량들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 그거는 일반 개인들도 있겠으나 또 뭐예요? 세력들도 마찬가지. 응? 세력들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영량이 지금 조금 받는 것 같은 제 느낌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확실하지 않아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주가는 지금 이제 어쨌든 15만 원대에서 오히려 3일 연속 상승을 하는데 보편 셀트는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신용이 증가하잖아, 그죠?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 주 정례 회의 부분이 어떻게 뭐 될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한 어쨌든 차명 계좌든 또 기관 신용 물량이든 개인 신용 물량이든 그런 부분이 좀 겁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단 하나 제가 팁을 드리면 셀트만 있는 계좌면 상관이 없다. 신용이 됐든 뭐가 됐든 그죠? 자동 매도를 못 시킨다. 그러나 그 계좌에 삼성전자가 들어앉아 있으면 그죠? 또 그 계좌에 하이닉스가 들어앉아 있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무조건 자동 매도를 시킨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게 이제 되었을 때 될 일은 뭐 저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그러니까 신용이 어쨌든 준다는 것은 아무튼 셀트한테는 긍정적이에요. 아시겠죠? 주가에도 그렇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마지막으로 어쨌든 셀트가 뭐 그래도 3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고 또 다음 주 그리고 이제 이쪽에 지금 좋은 소식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가 이제 CTP66으로 그죠 확정이 되었네요. 레퀴드만 흡입형. 그리고 이제 CTP63하고 칵테일하고 그죠 어쨌든 이제 미국의 임상 3상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뭐 2,200명을 그죠 대상으로 임상 3상을 4월부터 임상을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뭐 1차는 그죠? 1차가 2011월. 그러니까 올해 1년 동안 쫙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뭐 기대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 가지고 팬데믹에서 이제 엔데믹으로 오고요. 그죠? 항체 흡입형입니다. 항체 흡입형 셀트가 뭐 다른데 영국에서도 뭐 항바이러스제는 흡입형을 만들고 있지만 항체는 셀트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만큼 셀트는 준비하고 있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어쨌든 올해 레미시마 SC, 그죠? 유플라이마, 그죠? 이제 매출을 또 이렇게 것이고 또 거기다 진단 키트까지 아시겠죠? 자,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올해 아무튼 셀트 고수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